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은퇴 상담이나 재무설계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이에요. 은퇴를 이미 하셨고 60대, 70대 되셨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 생활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보유 중인 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건데요. 이 주택연금이 뭐냐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 집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노후 소득 마련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아파트 가격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1억당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간단히 조건을 요약을 해보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를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택이 많은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공시가격이 12억이 넘어. 주로 서울 경기도권에 있는 분들이랑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어버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연금의 장점이 뭐냐면 평생 거주를 하고 평생 지급을 해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거주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평생 동안 가입자하고 배우자한테 모두 거주를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부부 모두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연금 금액이 그대로 100% 지급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 이런 게 장점이고요. 부부 모두 사망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 주택을 처분을 해서 정산을 하게 되고 이때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금으로 받은 금액,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상속인이든 누구한테든 그걸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한테 유리한 제도죠. 가입 조건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되고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공시 가격이 12억 이하인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다주택이어도 상관이 없죠. 대상 주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아파트, 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노인복지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그 담보가 되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 받는 돈을 연금 지급액이라고 하거든요. 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소유주택 가격 그리고 가입 시점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 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리고 KB국민은행 시세 같은 거를 순차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인터넷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입 조건은 둘 중에 한 명이 55세를 넘으면 되고 연금액을 결정을 할 때는 연소자 즉 나이가 어린 사람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오래 살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공사 입장에서는 돈을 더 오래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기준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연금은 연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당권 방식하고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 소유권을 가입자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가 승계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공동상속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탁 방식은 가입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 즉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예요. 공사는 우선 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가입자 사망 후에 배우자 승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고요. 일부 임대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권이 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부감이 들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탁 방식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 가입자마다 뭐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해요. 주택연금은 4가지로 상품이 구분이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되고, 그리고 소상공인이면서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요걸 가입하면 되고, 우대 조건인 경우 즉 1주택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 일반형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됩니다. 우대형이라는 건 뭐냐면 부부 기준으로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 견자인 경우에 일반형 주택연금 대비 약 20%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제가 이렇게 차트로 그려놨는데요. 일단 우대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우대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주택인데 2억 5천 미만이고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우대를 더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대 대상일 경우에 대출 상환이 필요하면 대출 상환 우대 방식으로 하고, 이때는 종신형만 가능하고 정액형만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수시 인출이 필요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수시 인출은 뭐냐 하면 정액으로 연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목돈을 중간에 더 찾아 쓰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데, 수시 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대 혼합 방식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고, 그게 필요 없으면 우대 지급 방식이라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에 종신형, 정액형이라고 표시된 건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3가지 방식은 종신형이고 형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대 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출 상환이 필요하면 대출 상환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대출 상환 우대 방식이랑 다른 거죠. 여기 우대가 없죠. 이 경우에도 종신형의 정액형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이 필요 없을 경우, 수시 인출이 필요하게 되면 평생 받고 싶으면 종신혼합 방식 선택하고, 이때는 종신형으로 받게 되는 거고 받는 금액은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액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죠. 그리고 평생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 하면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 요거는 확정 기간형이에요. 종신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정액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수시 인출도 필요 없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 종신 지급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요건 정신형으로 받게 되고 받는 금액을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받는 금액을 3가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정액형인 경우에는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는 거고요. 초기 증액형 같은 경우에는 가입 초기에 일정 기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이후에는 적게 받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보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은퇴 초기에 비용이 좀 많이 들겠다 싶을 때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65세부터 나오잖아요. 조기 수령 하더라도 60세부터 나오는데,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같이 조합해서 인출을 하게 될 때 주택연금을 조기 증액형하고 국민연금이 나중에 나오니까 그거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증가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는 대신에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금액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걸로 보입니다. 3년에 4.5%이기 때문에 1년에 한 1.5%씩 올려준다는 거고, 인플레이션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어느 정도는 맞춰질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초기 증액형이나 정기 증가형 같은 경우에는 종신지급이나 종신지급 혼합 방식에서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주택연금을 이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비용이 들죠. 당연히 이건 대출이기 때문에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 보증료, 연 보증료, 대출 이자가 있게 되고요. 비용의 대부분은 나중에 부부 둘 다 사망한 후에 주택을 처분할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생전 기간 동안 고민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주택연금 가입한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월 지급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연금 지급액
월 수령 금액, 뭐 개별 인출금 같은 것과 보증료, 대출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고 해지 후에 3년간 동일주택으로 재가입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이거 대출 받은 거니까 대출 받은 거 토해내야지 그거를 중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연금 상품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얼마나 연금 받을 수 있느냐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 검색을 하시고 여기에서 주택연금 여기 메뉴 보이시죠? 거기서 예상연금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밑에 예시가 나오는데 종신지급 방식 정액형인 경우에 부부 중에 연소자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산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 기준이에요. 부부 중에 나이 어린 사람이 70세인 경우에 일반 주택 3억 원짜리를 갖고 있으면 매달 89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세 1억당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밑에 있는 표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표를 제가 가져온 거고요. 주택가격 3억 기준으로 70세다 하면 89만 2천 원 매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 젊다 55세다라고 하면 4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인 분이 받는 거랑 55세인 분이 받는 거랑 거의 절반 차이 나죠. 왜냐하면 70세가 사망할 때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렇게 가격을 산정한 거고 70세 기준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1억 원이면 29만 7천 원 거의 30만 원이 되죠. 3억이면 약 90만 원 그리고 6억 원이면 178만 원 약 180만 원이죠. 그리고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약 300만 원 297만 5천 원을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작지 않죠. 주택금융공사의 예상연금 조회 화면을 들어가면 주택 소유자의 생년월일 넣게 돼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나이 체크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배우자의 생년월일 나이 체크가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에 사니까 일반 주택 선택하는 거고 최저층 아니요. 시세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조회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소를 넣거나 하게 되면 밑에 이렇게 아파트가 검색이 되거든요. 제가 용인시 수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면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KB 시세 이렇게 나와요. 84제곱 평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선택을 하면 그 금액이 여기 입력이 됩니다. 자동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인가? 아니요.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우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물어보는 거고 1가구 1주택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종신 지급 방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밑에 보시면 이런 메뉴가 나와 있고 여기서 조회하기 누르면 금액이 나옵니다. 조회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에 있는 나이는 제 진짜 나이가 아니고 가상의 나이를 그냥 입력했어요. 왜냐하면 제 나이를 입력하면 저희 부부는 아직 둘 다 55세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가짜로 나이를 입력해서 한번 조회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데 한 명이 55세고 한 명이 50세다라고 하면 나이 어린 사람 기준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서는 50세 기준으로 보여줘서 100세까지 얼마 받는지 그 표를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액형인 경우 뭐 초기 증액, 뭐 정기 증가형인 경우에 금액들을 쭉 보여줘요. 아까도 보셨듯이 부부 중 어린 사람이 50세면 100만 원 정도 받죠. 근데 60세면 18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리고 70세면 270만 원 정도 받아요. 같은 정액형이지만 다르죠. 왜냐하면 누가 더 오래 사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사는 사람은 적게 준다. 요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지는 거죠. 요거는 나이 어린 사람 기준으로 해서 50, 60, 70, 80을 다 입력해서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얼마씩 받는지. 그래서 금액이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 누적 수령 금액이.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본 거고요. 부동산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12억 이하만 가능하잖아요. 요거를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매년 조사해서 산정하는 가격이고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찾아보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이렇게만 치셔도 나올 거고요. realtyprice.kr 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주소를 선택을 해서 아파트를 체크를 하고
동호수까지 입력을 하면 공시 가격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조회하는 방법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서도 공시 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민간 주택연금을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분이세요. 그때 넘으셨는데 반포자에 85제곱 갖고 계셨는데 여기가 공시 가격이 23억 원이에요. 근데 실제 실거래가가 34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공시 가격 12억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아예 신청을 못하는 거죠. 이럴 때는 민간주택연금이 있는데 하나금융에서 만든 하나더 넥스트 내 집 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5월 26일 날.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인터넷 찾다가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마 다른 은행들에서도 이런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여기는 공시 가격 12억 넘어도 가입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상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은행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네. 오늘 주택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 아직 많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든지 이제 조회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사를 가거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자기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데 그때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에 이런 주택연금을 이용해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70세 기준으로 집값 1억 원당 약 30만 원 정도가 매달 나오기 때문에 각자 사정에 따라서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